일단 제쳐두고 구조도부터 잡아보면 마지막 두 단락이 좀 따로 놀아요. 일로 올게. 표 그렸어야 돼. 왜냐면 저기 나오는 개념들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 봐. 실제 양성, 실제 음성, 진단 양성, 진단 음성. 네 가지인데 2 곱하기 하면 8가지, 2 곱하기 하면 4가지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양성, 위양성, 위음성, 진음성으로 나눠. 그럼 실제 양성 음성, 진단 양성 음성 4개의 진양성, 위양성, 위음성, 진음성 8개. 민감도 특이도까지 나와. 그러니까 10개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10개 개념을 왔다 갔다 발치도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 왜? 경우의 수가 존나 많아지니까. 무슨 얘기냐면 높고 낮고에 따라서 높고 낮고 4가지 경우, 높고 낮고에 따라서 높고 낮고 4가지 경우. 4 곱하기 4 하면은 16가지 경우가 나와요. 뭐하러 그렇게 사서 고생하냐? 근데 얘는 중2 수준이야. 조건방률 기억나죠? 아, 기억 안 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어디부터 설명해? 그러니까 중2 때 조건방률을 배웠어, 얘들아. 중2 교과서 있거나 중2 개념원리 혹시 여러분이 책 뭐 동생 거 있거나 아니면 서점 가서 중2 확률 파트 보시면요. 경우의 수 파트 보시면은 조건방률이라는 게 있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심지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양성 음성에. 봐봐. 실제 코로나 걸렸을 수도 있고 안 걸렸을 수도 있잖아. 진단키트로 해보니까 너 코로나 걸렸어. 안 걸렸을 수가 있죠. 그럼 봐봐. 진단을 해보니까 너 코로나 걸렸네. 양성이야. 근데 진짜 양성이야. 그러니까 진양성이라고 했겠죠. 코로나 검사해보니까 양성이야. 가짜 양성이니까 위양성이라고 하겠죠. 코로나 걸렸는데 음성이야. 봐봐. 진단했더니 음성이야. 근데 실제로는 걸렸는데 위음성이고요. 음성으로 진단이 떴지만 실제 음성이니까 진음성이잖아. 이렇게 일단 표를 그리면 깔끔하게 처리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민감도를 뭐라 그러냐면 실제 양성 중에 진단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민감도를 높이려면 봐. 실제 양성이 100명 있다 치고 음성이 900명 있다고 칠게요. 그 진짜로 진단받는 애들이 95명, 가짜로 진단받는 애들이 5명이라고 쳐볼게. 90명, 10명이라고 쳐볼게. 그럼 봐봐. 민감도를 높이려면 진양성 90명 진단받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얘를 높여주면 되잖아. 전체 100 중에 90이라고. 실제 양성 중에 진단받는 애들 비율이 민감도 진양성을 높여줘야지. 위음성을 낮춰줘야지.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왜 뭔 소리인지 모르겠냐면 수업을 집중하면 되는데 야, 내가 그걸 읽었나?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니네가 잘못 읽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고치려고 왔잖아. 근데 꼭 설명을 하면 응? 이렇게 돼. 응? 뭔 소리지? 뭔 소리는 네가 잘못 읽은 거지. 뭐라고? 응? 제발. 자, 봐요. 귀여워서 그래. 너희들 그러고 있는 게. 자, 민감도 특이도. 민감도는 목표 성분이니까 이제 항원이겠죠. 우리가 검출하려는 성분. 실제로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진단키트가 양성 판정 됐죠. 코로나 양성 실제로 100명 중에 진단돼서 90명. 그러면 진양성을 높여야지. 위음성을 낮춰야지. 그래 민감도가 높아지겠죠. 자, 또 봐. 특이도는 뭐라 그랬어? 특이도는 목표 성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실제 음성일 때, 키트가 음성, 진단을 음성. 실제 음성 전체 중에 진단을 음성. 그럼 특이도를 높여주려면 진음성을 높이거나 위양성을 낮춰야 되겠죠. 이해됐죠? 그럼 끝났지. A가 낮을수록 민감도가 높대? 위음성이겠죠. 위음성이 낮아야 민감도가 낮겠지. B가 높아 특이도가 높대. 진음성이 높아야 되겠죠. 정답 4번 끝. 됐습니까? 위음성이 낮고 진음성이 높아야 되겠죠. 진단 정답 4번. 맞잖아. 4번. 왜 다 표정이 그렇지? 위음성 낮춰요. 민감도 높아지네요. 진음성 높여요. 특이도 높아지네요. 정답 4번. 표 그리면 돼. 중학교 2학년 문제. 중학교 2학년 문제라고. 중학교 2학년 수학 시간. 됐어요? 표 그리면 정답 끝. 그러니까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백날 그거 읽고 발제도 해봐야 머리만 못 잡아다니까. 축이 2개네. 표 그려야지. 끝. 자, 그리고 38번 설명해 줄게. 잘 봐. 잘 봐요. 38번.
38번에 1번 선지, 2번 선지가 있는데 일단은 2번 선지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봐. 목표 성분은 우리가 검출하려는 대상이고 표준 성분은 거기 붙었을 때 반응을 시키려는 거였어. 그럼 봐봐. 지금 살모넬라 균이잖아. 지문에 보면, 보기에 보면. 보기에 뭐라고요? 균이요. 기억. 직접 방식은 균과 박테리아 같이 분자량이 큰 놈에 쓰이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항원 항체 반응 중에 항원 살모넬라 균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응하는 항체가 있겠죠. 이해됐어? 다시. 뭔 소리냐? 자, 봐. 자, 얘는 표 그려서 나왔다 그랬어요. 표 그려서 나왔고, 다시 여기. 살모넬라 균이야. 2번 선지 봐봐. 자, 지금 얘는 기억과 니은 얘기인데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 균인 항원을 갖다 넣겠대. 그럼 니은이 항원 경쟁 방식이었잖아. 근데 지금 얘는 균이잖아. 그러니까 기억 방식을 써야 되는데 니은 방식 설명하고 있는데 정답 2번이라고. 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지문 간단하게 털어볼게. 여기로 들어와. 잘 봐. 일로 와. 자, 1단락의 항원항체 얘기를 한 3번 해요. 그러면 이 글의 핵심 원리는 항원항체 반응으로 진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체, 봐봐. 항원이라는 게 균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항체로 그게 감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체 기술이 발달했을 때 진단키트 기술도 발달하는 거거든.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항원항체 만나면 선이 발색을 해서 목표 성분 유무, 즉 항원의 유무를 검출하겠대. 그래서 검사선, 표준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단락의 흐름이 좀 바뀌는데 기억은 직접 방식, 니은은 경쟁 방식이야. 왜 직접 방식이냐? 항원항체가 직접 결합해서 발색하면 있다는 거니까. 왜 경쟁 방식이냐? 자, 목표 성분도 항원이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검출하는 데 쓰이는 키트에 있는 놈도 항원이야. 그럼 항원끼리 경쟁하니까 발색이 안 된대. 발색이 안 되면 있는 거래. 왜 그렇게 해? 얘는 분자량이 작아서 그렇게 하는 거래.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럼 봐. 자,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 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키트에 살모넬라 균이 있어? 야, 이건 항원이잖아. 그러면은 항원을 경쟁시키는 건 니은인데 얘는 균이면 분자량이 큰 기억을 써야 되는데 2번이구나. 표지물질 항원이잖아. 항원 경쟁 방식은 분자량 작은 바이러스인데 얘는 균이니까 살모넬라균 분자량 큰 거니까 직접 방식 항원 항체 써야 되는데 2번이구나. 그러니까 제발 좀 쓰잘데기 없는 정보들 어그로 끌리지 말고 같이 좀 판단하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얘가 2단락, 3단락이 정보량이 뻥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35번, 36번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췌독하면서 어느새 구조 다 무너지고 가치가 판단이 안 되니까 발췌독하다가 끝나. 그러면 어느새 흐름상 37, 38 풀보에서도 계속 발췌독하게 돼. 그게 아니라니까. 일단 밑에 2단락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내가 독립정보군집, 독립적으로 노는 정보, 그래서 37번이 독립적인 문제로 설계됐다고 아예 이렇게 빼준 거야. 그러면 얘만 따로 표 그려서 풀면 깔끔하게 답 나오죠. 4번 선지. 오케이. 자, 그러면 2, 3단락인데 특히 3단락도 잘 보세요. 표 그리면 깔끔해. 직접 방식은 항원항체 결합 방식. 자, 우리가 검사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 항원이고요. 키트에 붙어있는 거는 항체 또는 항원인데 항원 경쟁에서 발색이 안 돼 검출된 거고요. 항원항체 결합해서 발색됐어 검출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쓰냐? 분자량 큰 균일 때 쓰고 분자량 작은 바이러스일 때 쓰는 데만 잡고 있어도 야, 이거는 균이니까 항원 기억을 써야 되는데 키트에다가 항원 집어넣어놨네. 니은 방식하고 기억 방식 섞어놨네. 정답 2번이구나. 끝. 자, 그러면 이제 꼭 36번 같은 건데 이것도 잘 봐야 돼. 사실 36번은 좀 세부 정보긴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억 니은을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이 주제 갖고 판단하는데 잘 판단이 안 됐다고 해볼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와. 정보량이 터지잖아. 발췌독이 아니라 뭐부터 잡으라고 다시 한번? 구조부터 좀 빡세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가치 높은데 자연스레 집중되거나 정보 처리가 명확해져요. 구조가 잡히면 정보 간의 관계가 보이면서
정보 처리가 명확해진다니까. 그럼 여기로 와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전에 결합한다. 즉 순서라는 정보 구조 관계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3단락 기억 니은으로 가서도 순서 표제에 집중해봐요. 자, 기억 직접 방식인데 자, 봐.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 항체라고, 항체. 목표 성분이 그러면 항원이겠죠. 자, 목표 성분이 있어. 즉, 항원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하고, 봐, 순서. 1차적이다, 뭐뭐 했다, 순서죠. 이후도 순서죠.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끝났네. 정답 1번. 뭔 소리냐고? 봐, 36번. 목표 성분은 검사선 도달하기 이전에 결합하겠군. 검사선 이후 결합이잖아. 이후 경사선 결합이잖아. 검사선 이전에 이미 1차적으로 결합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36번도 선지 자체가 지금 도달하기 이전 이후라는 순서라는 구조를 가지고 문항 설계한, 정보 설계한 게 보였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보량이 터졌을 때 구조 잡아봐. 잡아봤더니 순서 구조가 보이네? 이후 검사선과 결합이야? 아, 이전에 이미 결합했구나. 백사장에서 반을 찾는 게 아니라 채로 다 걸러놓고 거기서 그냥 고르는 거예요. 100개 중에 한두 개 찾는 게 아니라 5개 골라놓고 그 중에 보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조를 잡아주면 관계가 명확해지고 정보가 명확해지니까 고민이 상당히 제거가 되고 100개 중에 이건가 저건가 할 필요 없이 5개 중에 이거구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36번, 1번 그러네. 순서 구조가 보였던 애들은 발췌도 그래도 되게 편하게 잡아줬겠죠. 그게 안 보였던 애들은 열심히 이제 눈 빠지는 거지.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존나 이러고 있는 거지. 니네 진짜 문제 푸는 거 보면 이래. 존나 귀여워 보고 있어요. 맨날 이래 문제 풀고 있어요. 맨날. 제발 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35번도 봐봐. 자, 얘도 여러분이 되게 빡셌던 이유가 뭐냐면 잘 봐. 시료 패드, 흡수 패드, 이제 이런 정보가 사실 이 단락에서 존나 터졌어요. 내가 넘버링 한번 해볼게. 봐봐. LFI 키트는 넘버원. 가로로 긴 막대 모양이고요. 이 시료 패드 있고요. 결합 패드 있고요. 반응막 있고요. 흡수 패드 있고요. 나란히 배열된 구조고요.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가 있는데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 함께 반응막 지나서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하고요. 결합 패드는 복합체는 금, 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물질로 되어 있고요. 표지 물질은 발색해서 색깔 냅니다. 키트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정보가 존나 터졌다니까. 아니, 터졌으면 구조를 따지고 가치를 판단하라고. 야, 그러면 이 단락도 봐봐. 이 단락 초반부 세팅 정보가 중요한 건데 뭐가 나와? 선. 선 때문에 확인한다. 근데 선 얘기가 또 나오면 이게 주제겠죠? 이 단락에서도 선 얘기가 또 나오잖아. 그중 정보가치 높았죠? 검사선과 표주선. 야, 이걸 진짜 한두 번 얘기한 줄 알아요? 벌써 원스택, 검사선, 표준선, 투스택, 검사선, 목표 성분, 3스택, 표준선, 검사 정상 진행. 3번을 반복했으면 나열돼서 정보량 터지는 그 구조, 키트의 모양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아, 선을 가지고 판정하네. 여기로 가야 되겠어.
두 종류야. 검사선은 목표 성분이 있냐 없냐, 표준선이 있냐 없냐. 자, 둘의 관계는 독립적이죠. 정보관계 독립적이잖아. 구조 따지라고, 관계 따지라고. 자, 그럼 봐봐. 35번도요. 두 개가 왜 인과관계냐? 독립관계지. 정상 진행인지 아닌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독립적이죠. 근데 얘는 인과관계잖아.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은 표준선도 없다. 인과관계를 잡아놨잖아. 맞잖아. 정상 진행이든 아니든 항원이 있든 없든 그거는 항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검사가 정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 검사선 발색되지 않은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아? 인과관계로 잡아놨잖아. 당연히 구조관계 잡아서 틀린 거지. 그러니까 세부 내용 일치가 아니라니까. 1대1 대응, 세부 정보 확인. 제발 이런 말 좀 듣고 다니지 마세요.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세부 내용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대응시키잖아. 제발 좀. 뭐라고? 주제, 구조라고. 주제는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정보 가치가 높은 내용이라고. 그러면 주제, 구조 잡았어. 이 단락 중요한 정보가 뭐라고? 선. 둘의 관계 뭐라고? 구조 뭐라고? 인과관계 아니야. 독립적이야. 아, 정답 3번이구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좀 문제 풀 때 그 옛날 습관 버리셔야 여러분이 금방 성장하고, 그러니까 막 진짜 평생 3, 4등급 났던 애가 갑자기 1등급 나오고 그러는 거야. 필기하세요. 다시 한번 한 30초씩 잡아주세요. 국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뭐가 힘드냐면 꼭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니까 네가 1등급이 안 나오지. 아, 선생님 저 그럼 1등급 나온. 아,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혼자 열심히 그렇게 하시면 되죠. 꼭 뭐냐면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 생각은 그런데 네 생각이 틀렸으니까 네가 평소에 1등급이 왔다 갔다 하거나 성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네 생각이 평소에 맞았으면 네 방법이 맞았으면 맞겠죠. 근데 꼭 물어봐. 선생님 이거 왜 틀려요? 선생님 이 생각이 왜 틀려요? 여러분 그거 잡다 보면 이미 수능 끝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발 수리해서 쓸 생각하지 마. 이미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 건물은 그 접근법은 끝났어. 빨리 재건축해야 돼. 그냥 싹 다 밀어야 돼. 그냥 언제 그걸 수리해서 고칠래? 수리해 고쳐가지고 언제 고치고 언제 수리하고 있을래? 그냥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자, 다시. 그러면 이 정보를 뽑아내는 방법을 이제 배우셔야 되겠고, 오늘 간단하게 5분 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학생들 올려주시고, 자, 같이 한번 지문 털어볼게요. 봅시다.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한다는 세원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 오케이, 그냥 도입이죠. 예시 바탕. 그래서 자, 키트라는 건 알겠어. 키트라는 건 알겠어. 오케이, 과학적 원리. 이게 출제 포인트죠. 오케이, 그럼 어떤 과학적 원리일까? 어떤 과학적 원리일까?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원스택 항원항체 반응이구나. 항원항체 반응이구나. 투스택. 항원과 항은행만 특이적으로 방어나 항체 결합한다. 3스택이구나. 항체 제조 기술이 발달해서 키트가 개발된다는 거는 오케이, 키트에 항체가 붙어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진짜 수업 때마다 얘기하는 이유가 그 쌤이 이거를 나한테 알려줬어. 나한테가 아니라 우리 반 전체한테. 혈액형 검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눈앞에서 이렇게 손 딱 찍어가지고 해줘서 너는 A형이야. 이래서 설명을 다 해주셨어. 되게 그 선생님 진짜 존경스러워.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 늙으면 그래 얘들아. 아무튼 그럼 봐봐. 항원, 항체, 항원 밖에 있는 거고 뭐 우리가 이제 균 같은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단어 뜻이라니까 이제 이렇게 3번을 설명해도. 그럼 이렇게까지 3번을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제 세팅 하려고. 항체 반응 키트 개발이 되는구나. 사진 찍어주세요. 필기하세요. 저렇게 읽는 거라고 여러분 구조 잡으면서. 그럼 자연스레 3번이나 얘기했구나. 항원, 항체 반응이 핵심이구나. 이런 게 보일 거라고. 뭐 쓸데없이 무슨 범죄 현장, 혈흔 조사. 중요합니까 그게? 코로나면 어떻고 범죄 현장이면 어떻고 내 초등학교 1학년 때 했었던 뭐 혈액형 검사는 어떻습니까? 결국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 얘기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제발 다 읽고 구조 잡고 정보 같이 판단하다 보면 자연스레 보이는 거야.
그 순서는 우도가. 자, 그게 이제 LFI 키트를 이용하는 건데, 자, 봐. 선이 있었죠. 아까 형광펜 잡아서 이 단락은 아까 잡지 않았었냐? 봐봐. 내가 아까 빨간색으로 넘버링 해줬잖아. 필기 안 했니? 자, 봐. 일단은, 선에서 목포성분 유무를 검출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선이 중요하다는 게 보였는데, LFI 키트의 구조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잡지 말라고 잡아주는 거야. 필긴 하세요. 구조를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 막대 모양이에요. 두 번째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렇게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반응막을 지나고요. 그래가지고 흡수하는 흡수 패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나노 입자나 현관 비드 표지 물질들이 있는데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냅니다. 이 표지 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군요 하고면서 거의 11번 정보들이 터져 나갔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야. 핵심은 야 그래서 1단락에서 얘기한 항원이 뭐고 항체가 뭐냐는 거죠. 설명을 자세히 안 해줘. 단어 뜻이야. 시료. 맞죠? 그러니까 항원은 시료에 해당할 것이고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물질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결합하는 거니까 결합 패드에 누가 있겠어? 당연히 항체 있겠죠. 그리고 얘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니까 뭐겠어? 표지 물질이 되겠지. 됐냐? 그러면 또 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검사선, 표준선, 검사선, 표준선, 검사선, 목표 성분 유무, 표준선, 정상 진행. 3번 얘기한다니까. 됐죠? 필기하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쌤 이거 수업 끝나고 필기 다 사진 찍어 올려줘야 돼요. 제 노트 필기. 그래야 애들이 이거 정보가 보여. 수업 시간도 수업 시간인데 혼자서도 고민하면서 봐야 되니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2가지 방식이죠. 자 이거는 처리할 게 많아. 그래서 내가 그냥 표로 잡은 거야. 그래도 뭐 실전에서 읽어야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직접 방식 또는 구분해주고 경쟁 방식. 자, 직접 방식은 뭐냐?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 항원이죠. 항체 오케이. 그래서 시료에 항원이죠. 목표 성분이 있다면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또 결합하는구나. 따라서 발색되면 목표 성분이 검출이 있구나. 한편 경쟁 방식. 항체가 아니라 뭐라고? 목표 성분 장체다 항원이다. 아 그래서 경쟁한다는 얘기겠구나. 경쟁한다는 얘기겠구나. 이때 목표 성분이 즉 항원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함으로 복합체의 목표 성분도 항원이겠죠. 그 키트에 항원이 있겠죠, 이렇게. 항원끼리 경쟁하다 보니 결국에는 충분히 많았어 발색되지 않음으로써 있구나가 판단된 거죠. 자, 분자량이 클 때 누구 쓴다? 기역을 쓴다. 크기가 작을 때 니을 쓴다. 보이시죠? 필기.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기술 지문도 그렇고 법률 지문도 그렇고 이렇게 정보량이 터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빨리 그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구를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표야. 대부분 표야, 대부분 표. 특히 법률 지문은 어마어마하게 표예요. 제가 표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되게 관계가, 구조가 명확해지면서 봐봐. 이걸 다 줄글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를 이렇게 표로 처리한다니까요. 되게 쉬워지는 거야. 지금 여기서 줄글로 다 이지랄했던 거를 그냥 표 처리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표 좀 처리하세요. 됐죠? 자, 필기 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단락인데 여기도 밑줄 막 존나 다 들어가니까 그냥 빠르게 처리할게요. 봐.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의 정확성도 중요하다. 알겠어. 정확히 해야지. 어떻게 정확성을 할 거야? 여러 번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할 거야? 자, 봐.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양성의 개념이죠. 이때 이러면 진정성이죠. 없다면 위양성이죠. 정말랑 터지네. 반대로 어쩌면 음성이죠. 이 경우 진음성. 위음성. 표 그려야 되겠구나. 표 그려야 되겠구나. 됐죠? 그러니까 개념어들이 이렇게 터진 거야. 어떻게 하라고? 정보 축이 두 개니까 표 그리라고.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정확도는 민감도, 특이도인데 민감도는 어떻구나. 그 다음에 특이도는 어떻구나. 결국에는 정리해주면 이런 표 처리 끝. 됐어? 그러니까 이런 판단력은 같이 읽다 보면 금방 생겨.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 3분 뒤에 라이브 송출 마무리 할 테니까 그때까지 올려주시고. 자, 두 번째. 이제 오늘부터 제가 좀 여러분 빡빡하게 나가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 슬슬 좀 뭔가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또 개학한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과제도 그렇고 여러분이 학습해야 되는 자료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되게 밀도가 있어야 돼. 개학하면 시간이 없거든. 그 되게 빡빡하게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들, 원론서나 적용해 볼 수 있는 주간지도 좀 더 수업과 밀접한 관련성 있게 동시에 내신 대비 해야 되니 EBS로 엮어가지고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 과제를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재수생들은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는 과제가 나갈 거지만 고3 학생들은 진짜 국어에 하루에 많이 투자해야 1시간이야. 정말 그것도 진짜 많은 애들이야. 내가 보니까. 최대한 공부량 줄여드릴게요. 그래서 제발 부담 느끼지 말고 오늘 수업 들었으면 필기 열심히 하시고 오늘 수업 후기 작성해 주시고 내일 수업 영상 다시 올라가니까 이 안 됐던 부분은 다시 한번 돌려보고 여러분 주간지로 나갔던 원론서에도 내용이 있으니까 정말 정독도 해보고 다시 한번 자기 손 필기로 정리도 해보고 배운 내용을 계속 상기하면서 이제 주간 과제에다 적용을 해가세요. 다만 개학하고 이제 슬슬 정신이 없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별도로 하나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그건 공통으로 무조건 하시고 재수생이거나 시간이 더 많이 투자가 가능한 정시 파이터들은 그에 비례해서 과제도 경우의 수로 나눠서 제공해 드릴 테니 그런 어떤 변화되는 양상 잘 대비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 보고서 작성하라고 지금 구글 독수 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모르는 여러분의 빅데이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공부한 걸 그렇게 남겨놓잖아. 그러면 다 그 데이터가 쌓여. 그러면 여러분 개인마다의 문제점, 해결 방법, 강점, 취약점, 반별의 어떤 문제점 다 보이는 거야. 남다르게 하는 이유는 남다르기 때문이야.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통계적이고 확률적으로 100% 수렴할 수밖에 없게끔 100%에 수렴하게끔 계속 수업 설계하고 여러분 상태 보면서 적응하고 변화하고 대응해가고 있어요. 제발 잘 활용 좀 해주세요. 그럴수록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의 오래 인력과 시간과 비용 모두 극대화된 결과물로 올 것이니까. 자, 정리하시고 필기하시고 3분 뒤에 라이브 송출 마무리 할 테니까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 과제 같은 거는 다시 한번 공지가 되겠습니다. 카톡 질문 주세요. 3분 뒤에 마무리입니다. 어영부영 오늘도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났네.
지금 올라온 거 있어요, 혹시 애들? 누구? 자, 정범이가 이거 LFI 키트 지문에서 그 이단락 파트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피지컬 차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단락에 나와 있는 LFI 키트의 모양, 구조, 뭐 순서, 그러니까 정보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리면서 처리를 하든 줄글러 처리를 하든 이해하고 넘어가든 또는 그 이해도가 몇 %든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인의 능력 차이라고. 잘 들어요. 우리는 1등 안 해도 돼. 우리는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잖아. 100m 15초 안에만 들면 무조건 100분이 99, 100인 거야. 20초 안에 들면은 1등급인 거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100m를 뭐 물론 이제 그냥 비유를 할게. 5초 안에 뛰는 인간도 있어. 하세요 그렇게. 10초에 뛰는 인간도 있어. 하세요. 우린 15초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피지컬이 약하고 정보 처리 능력이 약한 학생 기준으로 설명을 해준 거야. 어디까지 하자고요? 이단락이 정보량이 터지고 처리가 안 돼. 어려워. 야, 그럼 일단 구조 잡아보자. 반복되는 말이 뭐지? 선이네. 검사선 표준선, 검사선 표준선, 검사선 표준선을 3번 얘기해 주네. 결국에는 선의 발생 유무로 항원, 목표 성분 검출을 하네. 선의 발생 유무로 목표 성분, 항원, 검출을 하네. 그러면 이단락에서 다른 정보보다는 선에 관련된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보가치 판단을 하셨어야 된다고. 그러면 구조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더라도 자연스레 35번 정답 선지, 3번 선지 같은 게 훨씬 더 편하게 보였을 거라고. 근데 피지컬이 돼. 정보 처리가 더 돼. 하셔도 돼. 근데 거기까지 못 가도 여러분 100분이 100 1등급은 전혀 문제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범이가 얘기했던 게 선생님 그러면 키트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그거야. 옛날 지문들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구조에 대한 이해 쪽에 좀 더 초점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 구조는 그냥 거의 내용일치 수준의 정보예요. 근데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는 사실, 추론, 한 단계 더 발전된 사고 거잖아. 그러니까 요즘 수능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어떤 구조 처리, 그림 이렇게 생겼어, 키트가 이렇게 생겼어 는 당연히 처리됐다고 전제하거나 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이런 원리야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정보량이 터졌네, 구조 따져, 정보가치 높은 거 따져, 그거 위주로 처리해. 그럼 답 나온다. 기억해 주시고 피지컬이 되면은 뭐 그려서든 아니면 줄글러든 처리하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주제 구조 잡고 정보가치 높은 내용 잡은 다음에 정 안 털리면 그때 발췌도구로 와서 처리하셔야죠. 나머지 세부 내용 찌끄레기들은 뭐 그렇게 할 일도 거의 없겠지만 10%도 안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질문 됐죠? 또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없는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도 많으셨고 다음 주에 봐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가 한 번씩 올라갈 건데 시간 되는 학생들은 보시고 안 되는 학생들은 녹화본으로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역시 참고해 보시고 지금 모든 영상이 비공개인데 딱 준비가 되면 한 번에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들 유의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